오대사 연관전서 이 작품에 대해서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오대사라는 거는 구양수가 편찬한 신오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구오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 이제 송나라 황제가 구양수한테 다시 이제 오대사를 편찬해 달라 해서 오대사를 편찬을 했는데 옛날 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부를 때 신오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양수가 신오대사 이렇게 이름을 정하지는 않고 후세 사람들이 오대사가 처음 나온 게 있고 두 번째 나온 게 있는데 두 번째 나온 거를 우리가 신오대사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비슷한 게요. 구당서하고 신당서가 있는데 이것도요. 원래 당서 이름 자체는 그냥 당서입니다. 첫 번째 당서, 두 번째 당서. 그런데 두 번째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신당서라고 부르고 이것도 사실 이제 구양수가 편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24사 여기까지고요. 중화민국 이후에 또 이 두 개가 더 나왔는데 이 중에서 특히 대부분 이제 청사고를 포함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원사는 이제 원나라 때 역사이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은 요거다. 그래서 이제 25사를 얘기할 때는 명사 플러스 청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5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24사는 중국 왕조에서 인정한 그런 이제 중국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인 거죠. 어, 예, 청사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왕조가 사라진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 왕조의 인정을 받은 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대사, 이 오대사는 이런 이제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서기 이전에 어지러웠던 100년 미만이에요. 아마 불과 7, 80년일 건데 이런 나라들의 역사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죠? 흔히 우리가 5대 10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입니다. 이 중에서 영관전, 이 영관은 영인하고 동의어인데 궁정에서 일하는 음악하는 사람들 있죠. 광대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낮은 그런 직종인 거예요. 그리고 구양수가 특히 이제 여기서 장종 그러니까 후당의 건국자인 이존욱을 예로 들어서 이 영인하고 사이에서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어, 얘기를 들면서 연관전을 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장종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짧은 기간 동안에 중국 천하의 반을 평정을 해서 후당이라는 그 왕조를 세우긴 하는데 너무나 또 짧게 순간적으로 그냥 자기 기반을 다 잃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양수가 바로 이제 자기 앞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장종을 본보기로 삼아서 영관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연관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좀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어, 봐도 이제 무방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어떻게 연관전이 전개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한 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후 盛衰之理，随曰天命，岂非人事哉？元庄宗之所以得天下，与其所以失之者，可以知之矣。是言晋王之将种也，以三使赐庄宗而告之曰 여기서 이 지자를 제가 지난번에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장종한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이제 아주 세부적인 것들까지 제대로 이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탄사, 비애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슬프도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흥망성쇠의 이치가
비록 1000명이라고 말들 하지만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들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어찌 사람의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이 흥망성쇠가 사실 1000명인 것처럼 보여도 사람 사람이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또 이제 그 칭찬받을 그러니까 칭송받을 일을 또 하고 이런 자기가 이제 잘하고 못하는 일의 어떤 유무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이 의도가 지금 바로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읽을 수 있겠고요. 유엔하면은 규명하다, 따져보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원래는 명사지만은 아주 많은 명사가 동사로도 거의 다 쓰인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종이 천하를 얻은 이유의 근거를 따져보면은 근거와 그리고 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종이 천하를 얻은 이유와 그리고 그가 천하를 잃은 이유의 근거를 따져보면 그것을 이게 이제 사람 일에 달려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이 지에 해당되겠죠. 이것을 능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장종이 이제 나왔고 이게 이제 주인공이죠.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여기 나오지만 진왕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왕이 이제 예전에 황소의 난을 당나라 때 진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하동 절도사에 임명되었다가 바로 그 자리에 나중에 이제 진왕으로 봉해집니다. 당나라 황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진왕 이국용이 바야흐로 임종에 임했을 때, 임종에 처해졌을 때 세개의 화살, 세대의 화살로서 장종에게 주면서 그에게 고하며 일렀다. 라고 해서 이 뒤에 말이 이제 장종이 하는 말이겠어요. 자, 장종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장종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통째로 이제 예, 진왕이 장종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직 이제 장종으로 등극은 안 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예, 이존욱한테 이구경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량 우초우예 이엔왕 우소리 치단 与五岳为兄弟，而皆被晋以归梁，此三者无遗憾也。余尔三十，而其无望乃不知至라고 했네요. 이거 좀 재밌습니다. 예. 이거 지금 보면은 이 세 무리들. 근데 이게 논자자라서 사실 이 약간 격앙되어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랑캐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말투가 좀 거칠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 새놈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자연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양나라는 나의 원수이다. 연나라 왕은 나에 의해서 제위에 올랐다. 그리고 거라는 나와 약속을 하기로 형제가 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전부 진나라를 배신하고 양나라의 기속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들은 이들 모두가 이거는 이제 연왕하고 거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축이 양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이 세놈들은 내가 한이 남겨진 바이다. 어, 나한테는 한이 되는 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 무리들이 바로 나의 남겨진 한인 것이다. 너한테 이게 이제 여러분 사람 인변이 있으면 니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쓰였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북방의 어떤 언어 습관에서 유래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사람인 변이 붙은 형태로 통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너한테 세대의 화살을 주는데 너는 이게 이제 또 너를 나타내는 그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너의 아비의 뜻을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기자는요, 뜻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문법적인 어떤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의문문, 그러니까, 어, 묻는 거죠. 혹은 이제 기원문. 의문문보다는 명령문. 예, 의문문, 특히 이제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기원문. 여러분, 의문문도 있겠지만은 특히 명령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 기자가요. 예, 예, 명령문을 제일 앞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어조사인데 사실 번역은 한국어로 할 때는 이 기자는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뜻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자면은 너에게 세대의 화살을 주노니 너는 이 굳이 해석을 하자면 부디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예, 제가 넣었네요. 부디. 예. 너는 부디 너의 아비의 뜻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일단은 첫 두 스크립트. 예. 첫 번째는 복습이었고 이 스크립트는 이제 예, 시작인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예, 대여섯 개 스크립트도 차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